여러분 안녕하세요. 덧센 에듀에서 화공직 강의를 맡은 권연진입니다. 자, 그럼 먼저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 화공직 채용 현황과 채용 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출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 전략과 시험 대비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보고요. 그리고 과목별 교재 구성과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 화공직 9급 채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단 서울 지역에서는 선발 인원이 27명, 경기 지역은 20명, 또 경남은 18명, 전남은 8명 정도가 되고요. 각 접수 인원이 서울 지역은 240, 경기는 196, 인천은 6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응시 인원과 접수 인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경쟁률을 보면 서울 지역은 6.5, 경기 지역 7.9, 인천은 8.3, 충남은 4.0, 대전은 10.7, 그리고 대구 지역이 1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합격선은 85점대, 경북은 74에서 89점대,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73에서 92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공직 공무원 채용 일정을 보면 일단 3월에는 해양경찰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4월과 6월에는 각각 9급 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서울직 채용이 있습니다. 7월에는 군무원, 10월에는 7급 공무원 채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 화공직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각각 7급과 9급에서 가산 비율이 또 각각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면 7급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나 기능장 또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화공이나 세라믹, 화공안전 또는 품질관리 같은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 비율이 5%가 되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화약류 제조나 위험물, 산업안전 또는 품질 경영이나 식품 같은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3%의 가산을 받게 됩니다. 또 9급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사나 기능장 또는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 또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공직 합격생들 중에서 95% 이상이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5% 정도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년 수험생들은 공무원 공부를 7월에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자격증 시험 일정과 맞지 않아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증 공부에 대한 시간 투자로 남들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공무원 합격으로 가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전략과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화학, 공학, 일반과 공업화학 두 과목은 상당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부분도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시험 전까지 완벽하게 잘 정리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화공직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학의 개념과 화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간단한 미적분, 또 일반화학 개념 같은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과 학습 전략을 보면 화공직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방대한 양의 출제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거의 모든 전공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어서 70점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험생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기출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고 또 방향성을 파악하고 대비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푼다고 해도 개념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기출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유사한 문제나 약간의 그 문제가 변형이 됐을 경우에는 또 틀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나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직, 지방직, 화학공학 일반 9급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단원은 화공양론, 유체역학, 열전달, 분리공정, 연력학, 그리고 반응공학과 공정제어, 화학공장설계 등으로 이렇게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7년 각 국가직과 지방직을 내용을 보면 그 화공양론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에서 3문제 정도, 또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에서 5문제, 지방직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20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 유체역학에 대한 단원과 또 열 전달 그리고 분리 공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상당히 꾸준히 그리고 비교적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단원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중요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개의 단원에서 비교적 많은 문제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기본적인 어떤 화학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화학양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 제어라든지 또 화학공장 설계, 또 연력학 관련된 그러한 유형의 문제 같은 것들이 한두 문제 정도씩 이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여기에서 유체역학이라든지 또는 공정분리 같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공학의 기초에서 우선 각 파트별로 조금 정리를 더 해보면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공정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합적인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미지의 공정 변수를 풀어내는 데 필요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념의 이해보다는 주로 계산 문제에 치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로 출제되고 있는 문제는 기본적인 단위 환산에 관련된 계산 문제와 또 복잡한 공정도 흐름을 알 수 있는 물질 수지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유체의 정력학과 또 동력학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은 챕터마다 골고루 분포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챕터에 편중돼서 공부하기보다는 골고루 다 봐야 하는 그런 단원이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유체역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계산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열 전달 단원 같은 경우에는 열의 전달에 관여하는 법칙이나 열 흐름의 제어가 주 목적인 전열 장치의 형태나 열 흐름의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 전달의 계산 문제에서는 단위를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분리공정 같은 경우에는 혼합물 중에 성분들을 분리하는 그런 분리 조작이 하나의 균일상으로부터 다른 균일상으로 전달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러한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난이도 문제인 그 화학 개론 7급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비를 해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화공연력학 같은 경우에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개념의 이해와 시계 유도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화공연력학의 중요한 개념과 식을 유도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비교적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열 효율에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 들어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응공학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반응 장치를 선정하는 것과 또 설계나 조작에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또 공정제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하는 새로운 공정을 설계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공정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업화학 같은 경우에도 단원이 크게 무기공업화학과 유기공업화학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일반화학이라든지 이제 유기화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보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 반응에서 단위 공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산알칼리 공정이라든지 또는 석유화학 공정, 고분자 공업 같은 것들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이렇게 꾸준히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기공업 쪽에서 보면은 산알칼리 그리고 전기화학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유기화학 공정 같은 경우에는 단위 반응이라든지 또는 고분자 공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일반 화학의 개념과 또 특히 유기화학에 관련된 그러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비교적 쉽게 공업화학에 대한 내용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개념 정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기출문항이라든지 또는 문항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업화학 고득점을 위한 그 유기화학 정복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유기화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매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기화학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합격할 수가 없다라고 조금 과장돼서 설명을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기화학은 학습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개념들을 전부 다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화학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고 있는 유기화학적인 그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의 개념만 이해를 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리 습관 상당히 중요하죠. 화공직 전공시험은 화학공학 일반 20문제와 공업화학 20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당 1분 이내로 잡아서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화학공학 일반은 대체로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그리고 개념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긴장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풀 때 시간 분배를 잘 하고 시간을 고려해서 연습하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공업화학이라는 것은 화학공업에 있어서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화학 또는 공학의 한 분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업화학은 일반 화학과 유기공업화학 그리고 무기공업화학 등을 포괄하는 과목으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학습해야 할 양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공업화학 강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기화학과 유기화학으로 나눠볼 수 있고, 무기화학에는 산공업이나 알칼리공업, 또 제염공업과 암모니아공업, 그리고 비료공업, 전기화학공업, 반도체 공정기술, 그리고 환경과 무기화학공업, 금속 재료 공업화학, 촉매, 무기정밀 화학공업으로 나눠볼 수 있고,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위반응, 석유화학공정, 석탄공업, 고분자화학공정, 유지공업, 계면활성제, 도료와 염료, 목재와 제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일반화학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용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반화학 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위 반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단원으로 묶어놨지만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유기화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히 공업화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과 그 메커니즘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유기학 같은 경우에는 단위별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서로 어떤 유기적인 그러한 그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일반화학 개념과 또 유기화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기학적인 개념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정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본 교재와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렇게 개념 정리에 대한 부분으로서 내용에 대한 부분, 특히 어떤 실험적인 부분이라든지 모형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실제로 실험이나 또는 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충실히 잘 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촉매 같은 경우에 어떤 개념 정리라든지 그래프와 그림,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험에 관련된 부분과 모형에 해당이 되는 내용까지 실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공지기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장벽들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센 에듀 화공지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시리라 믿고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